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에어위브의 GitHub 저장소 코드 조각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니까 백엔드 코드도 있고 API 스키마, 설정 파일 같은 것도 보이네요. 이 코드들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그 핵심적인 설계랑 기능, 이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드들을 쭉 살펴보면요. 에어위브라는 시스템이 결국엔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데이터 연결이나 동기화,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검색 기능 구현 같아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 작동 방식을 같이 보시죠. 네, 코드에 보니까 GitHub 소스나 아사나 태스크 엔티티, 투두이스트 프로젝트 엔티티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리니어, 원드라이브도 있고요. 진짜 다양한 서비스 연결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소스를 지원하는 게 에어위브의 어떤 핵심 전략 같은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보가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연결된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그 동기화 과정이거든요. 코드의 런싱크 함수 로직 같은 걸 보면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연결 상태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고 동기화하고 약간 안정성에도 신경 쓴 게 보여요. 그리고 서비스마다 인증 방식도 다르잖아요. 개인 액세스 토큰, PAT 쓰는 데도 있고 OAuth 2.0 같은 거 이런 복잡한 부분도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져온 데이터들은 그럼 형태도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거죠? 엔티티 데피니션이나 엔티티 타입, 엔티티 스키마 이런 스키마 관련 코드가 눈에 많이 띄던데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일종의 설계도,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각각인 데이터를 어떤 표준화된 구조로 딱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개념이 청크 엔티티양, Create Parent Chunk Model 함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큰 문서나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청크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청크요? 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정보를 찾을 때 문서 전체를 막 뒤지는 게 아니고요. 관련성이 높은 그 청크만 딱딱 골라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해줘요. 효율성을 엄청 높이는 설계인 거죠. 그리고 파일 엔티티에 있는 해시 메소드 같은 걸 보면 파일 내용 해시 값을 저장해서 변경된 부분만 딱 감지하려는 그런 효율적인 시도도 보이고요. 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또 청크로 나누기까지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 건가요? 코드에 포스트그레스와일이랑 큐드런트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언급되던데 굳이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어요. 포스트그레스웰은 보통 생각하는 관계형 데이터 있잖아요. 사용자 정보나 연결 설정 같은 거.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주로 쓰고요. 진짜 핵심은 큐드런트인데 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예요. 바로 에어웨이브의 자랑인 의미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의미 기반 검색이요? 그게 뭐죠? 그냥 키워드 검색이랑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텍스트나 데이터를 숫자 벡터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키워드가 딱 일치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뭐랄까 정보들을 의미별로 잘 분류해 놓은 똑똑한 사서 같다고 할까요? 실제로 테스트 코드 보면 서치 엔드포인트로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 강력한 검색 기능이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오, 단순히 텍스트 매칭이 아니라 의미로 검색한다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렇게 잘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또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요? 웹 프레임워크로 패스트 API 쓰던데 이건 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트레일링 슬래시 라우터라고 URL 끝에 슬래시가 있든 없든 처리해주는 것도 직접 만들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패스트 API는 아시다시피 요즘 성능 좋고 개발하기 편해서 많이들 쓰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일 거고요. 트레일링 슬래시 라우터는 사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API 사용자 입장에서 URL 끝에 슬래시 있고 없고에 따라 에러 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불편함까지 줄여주려는 배려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대규모 데이터 동기화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코드에서 ARQ라는 작업 큐랑 레디스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거운 작업을 웹 요청 처리하는 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넘겨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지 않거든요. 응답성을 유지하는 거죠. 로드맵 문수에도 레디스 및 워커 큐 개선 계획이 언급되는 걸 보면 이 시스템이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에어웨이브는 일단 다양한 외부 서비스, 그러니까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자체적인 구조, 엔티티 데피니션, 청크 엔티티로 표준화해서 만들고 관계형 데이터는 포스트그레스에, 검색을 위한 핵심인 벡터 데이터는 큐드런트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API를 통해서 이 통합된 정보에 대해 강력한 그 의미 기반 검색, 서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와, 네,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그냥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한데 모아서 서로 연결하고 거기서 또 의미를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에어위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코드 조각들이 그 구현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코드 조각들을 통해 에어웨이브의 내부 작동 방식을 살짝 엿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의 데이터가 이렇게 한 곳에 통합되고 또 의미적으로 검색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정보를 찾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어쩌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르니까요.